안녕하세요. 붓쌤입니다. 네, 수투 특강 13강 최대 최소의 활용 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린다는 걸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뭐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삼각함수든 뭐 앞쪽에서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즉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배우고 나면 항상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들은 항상 최대 최소와 방정식과 부등식과 연결되는 문제들이 나오죠. 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3차와 4차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방정식과 부등식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순차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어제 이전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오늘은 제가 목도리를 좀 했어요. 겨울이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목도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목살을 가려줘서 이번에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자, 어쨌든 13강을 보도록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활용이 있는데 활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좌표 평면이나 도형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의 좌표 평면이나 그래프라는 얘기죠. 좌표 평면이나 우리가 도형에서의 활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함수의 정의를 최대값이나 최소값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함수의 정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실 거고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같은 경우에 이제 좌표 평면이나 도형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있는데 결국 그냥 식세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 첫 번째 내용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이런 과정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간 내가 A부터 B까지 내에서 Y는 fx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 녀석을 이렇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y는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문제가 나오면 빨리 뭐 하시냐면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럼 앞쪽에서 이제 그래프 그릴 때 대칭성을 본다든지 우리가 극점을 구해서 극값을 찍은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부터 여기가 X는 A라는 선이고 B가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할게요. X는 B라고 하면 그때 이 경계값이 있죠. A부터 FA라는 함수값 그 다음에 여기 극점들이 있잖아요. 극점은 알파, F알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F베타 그 다음에 요점은 뭐 B, FB 해서 그림이 지금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럼 우리 손이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경계값 그리고 극값들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제일 밑에 있는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결국은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서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요. 자,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활용은 항상 어떤 막 글이 써져 있거나 막 또는 그림이 주어져 있는 녀석에 뭐 부피의 최대값이라든 어떤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이든 뭐 이런 식으로 구하고자 하는 뭐에 대한 어떤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있어요.
빨리 이 구하고자 하는 요 녀석 있잖아요. 요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관련된 식을 세운 다음에 최대값을 구할 때는 극대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 최소값을 구할 때는 극소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만약에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얘가 만약에 더 위에 있으면 이렇게 극대값보다 얘가 더 큰 값이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림을 보고 도형을 보고 일단은 식을 세우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래프가 아무리 쉬워도 우리가 구하는 과정을 보면 좀 까다로워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 범위 내에서 함수값들과 경계값들을 찾아내는 거, 사실상 이 한 문제를 풀기에 의해서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다 풀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최대값을 구하면 극대값 구하는 거나 최소값 구하면 극소값 구하는 문제가 나오리라 여겨져요. 한 99.999%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논리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사실 그런 문제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만약에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뭐 미안합니다. 농담이고요. 이 주어진 범위 내에 우리가 극대값이 있을 때 주어진 범위 내의 극대점을 우리가 구하지 않을 겁니까?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빵 되는 점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찾은 범의 값이, 즉 극대점이 주어진 범위 내에 있으면 100%입니다. 거의 100%예요. 근데 그 주어진 범위 내에 극대값이 없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보시면 돼요. 딱 그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도 우리가 비빌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이 답니다. 자, 최대최소 문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래프의 활용 파트예요. 그러니까 최대최소, 주어진 범위 내에 최대최소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뭐하자?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위에 있는 값과 제일 밑에 있는 값을 최대최소로 여깁니다. 자, 활용 문제는 좌표 표명과 도형에서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최대값이 있잖아요. 또는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뭐 최대가 될 때 x가 이러면 극대점 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극소점 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개는 구분해 주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극대값일 거고,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극소값이니까 미분해서 극대 극소점 찾아가지고 대입하시면, 함수값을 찾아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의 정의, 어떤 이 녀석의 범위 내에서 최대가 되는 녀석을 뭐 FA라고 하자라고 하면 새로운 A라는 독립변수를 가진 함수의 정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녀석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예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두면 이 새로운 함수 은근히 되게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모의고사로 따지면은 2등급과 3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3들한테 그런 대상의 문제니까 고2 학생들한테는 그것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근데 푸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예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고 알아보도록 하도록 합니다. 내용은 되게 심플하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지워주시고 바로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줘도? 자, 바로 자, 1-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1번.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2,2에서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2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빨리 뭐 하라고요? 그래프 그리시라고. 뭐 하라고? 그래프를 그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일단은 대칭성부터 보겠죠. 자, 대칭성 보려면 짝수 차성으로 이루어졌는지 홀수 차성으로 이루어지면 보면 되는데 둘 다 섞여 있어요. 대칭성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미분에서 극점 찾아야 되죠. 그러면은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6으로 묶어주시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돼서 이것은 6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는 0인데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는 그리지 않고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증가를 했다가 빵을 했다가 감소가 되는 극대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의 점이니까 감소를 했다가 빵을 했다가 증가를 하는 극소 극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네, 좌표를 찍으시면 되는 거죠. 좌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일 때와 1이 지금 극대 극소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f-2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플러스 24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얘랑 합해서 마이너스 4, 얘랑 하면 20, 23이 되네요. 그래서 23. 이 정도 있다고 찍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y절편 같은 경우 찍어줘야죠. 00 집어넣으면 3 요 정도 되네요. x절편. 그쵸? y절편. 그 다음에 1일 때 집어넣으시면 f1 집어넣으면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가 되니까 한 이 정도 되겠다 해서 그림을 요딴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지금 2까지인데 2가 여긴지 모르니까 2일 때 함수값을 구해야겠죠. 2를 집어넣으세요.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7이 됐네요. 그래서 2는 한 이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7이다. 여기가 2다. 그럼 그림이 여기가 2니까 이렇게 2다 보니까 그림이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경계값들도 다 알고 극값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최대값은 24,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프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아요. 2번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닫힌 구간 0,4에서 함수 fx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인데 여기 수정해주세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제곱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곱을 빠뜨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더하기 1이다. 자,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문제 나왔죠. 그럼 얘를 전개를 해서 4차 함수를 통해서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린다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녀석이 지금 뭐합니까?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t라고 치환을 해서 얘를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t에 관한 2차 함수로 보면 훨씬 더 편하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 녀석이 x의 범위잖아요.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4까지입니다. 자, x의 범위가 있으면 x에 관한 식을 t로 취한 이 녀석도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x가 0보다 4 사이에 있을 때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요 녀석의 t에 관한 범위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x축이라고 두고 여기를 뭐 축? t축이라고 둔 다음에 0과 4 사이에서 범위를 구해서 얘한테는 t는 fx잖아요. 그러니까 이 y 값에 대한 제일 위에 있는 것과 제일 밑에 있는 값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물론 얘도 미분하시면 됩니다. x-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2, 마이너스 1을 지날 거고, 자, 0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0을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얼마? 2네요. 0 집어넣으면 2죠. 네, 2가 돼서 0부터 4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x는 2에서 대칭이니까 자, 여기가 2잖아요. 그럼 여기가 2칸 떨어져 있고 여기도 지금 4니까 여기도 2칸 떨어지니까 이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값은 2고 제일 밑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t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의 범위 내에서 얘에 대한 최대치수를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t-6의 제곱에 플러스 36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자, 그래프 얘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고 여기는 6, 마이너스 35인데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러면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F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88은 64에서 35를 뺀 거니까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죠? 29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2일 때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16을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19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그래프 그린 건데 2번 했다. 합성이에요, 합성. 얘 대신에 뭐 했다고? 이런 녀석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합성이니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리는 건 힘드니까 따로 그래프를 그려서 한다라는 건 앞쪽에 있는 공통수학에서 배웠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1-2번을 잘 보세요. 이런 게 새로운 함수의 정의인데 푸는 방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풀면 되게 쉬워요. 약간의 이해력만 있으시면 됩니다. 1-2번을 자 뭐라고 했냐면 구간 마이너스 1,a 내의 범위에서 y는 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의 4의 최대값을 여기까지만 일단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지문을 읽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앞쪽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나는 뭐하라 했어요? 그래프를 그리라 했죠. 이게 보시면 대칭성 살펴보면 홀수차수 짝수 같이 있으면 없고요. 첫 번째로 우리는 미분을 해서 3x 제곱 플러스 6x가 빵 되는 그 값을 찾아야 되니까 3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2와 0 마이너스 2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극대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 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점에서 극대 0에서 극소니까 두 번째로 뭐 하는 거냐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함수값을 찍어서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에서 0이네요. 마이너스 2에서 우리가 극대인데 이 0이고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라는 극소값이 돼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은 어디부터?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부터 A는 미지수니까 이제 막 변하겠죠. 범위가 어디까지 주어졌을 때 최대값을 우리는 FA라고 정의를 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새로운 함수의 정의가 나오면 항상 누구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요 A라는 값에 따라서 얘는 이 함수는 A가 바뀜에 따라 이 전체 값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A를 독립변수로 가지는 함수식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하면 A가 달라짐에 따라 주어진 범위가 다르고 주어진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최대값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부터 A가 예를 들어서 0보다 작은 이렇게 값에 있을 때는 최대값이 F-1일 때죠. 그렇죠?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거의 크다라고 나왔을 겁니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일단은 크다라고 했으니까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여기 범위 내에서 함수의 최대값은 얘잖아요. 즉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A가 여기 있을 때 또 이 값이죠. A가 여기 있을 때도 이 값입니다. 그러면 A가 여기 있을 때 최대값 함수 fx라는 이 fa라는 함수는 그냥 이렇게 계속 상수가 돼요. 왜? 계속 여기가 최대일 거니까.
A가 여기가 됐을 때도 이거의 값 여기다 쓰는 거고 A가 여기 있을 때도 여기 있는 값 여기. 즉 요 그래프에다 그대로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자로 이렇게 쭉 가겠죠. 근데 이제 A가 여기가 되는 순간 요 식이잖아요. 요 식은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요 함수를 계속 따라가겠죠. A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가 제일 큰 값이고 여기일 때는 여기, A일 때는 여기. 그러니까 즉 여기가 A면 여기다 A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즉 최종적으로 FA라는 함수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찍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얘가 뭐라 했냐면 F0 값을 구해요. 그럼 A에다 빵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빵을 집어넣었을 때 A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 뭐야? 함수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과 똑같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빼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2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그래서 F1 값을 구하래. F1 값. 자 F1 값은 이제 1이 여긴지를 살펴볼 건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요 4 빼기 4가 돼서 0이에요. 그래서 이 좌표가 근이 1인 거예요. 그러면 A가 1일 때는 여기까지 온다는 거니까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했을 때 여기 1대의 값이니까 얘도 0이에요. 지금 이 함수가 FA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F2라 그랬잖아요. 그럼 F2 값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다 2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함수 값이니까 여기다 2 집어넣은 값이랑 똑같은 거죠.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8 플러스 12 마이너스 4가 되더라. 해서 얘는 0이고 얘는 20 빼기 14니까 16이 돼서 둘이 더하면 14가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함수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이렇게 함수의 정의로 내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최소값이는 그럴 때는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건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저 A 값이 막 달라짐에 따라 얘에 대한 함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A가 만약에 0이다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이잖아요. A가 0일 때. 그럼 F0은 요 값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A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은 얘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상수값으로 나오는 거야. 다 얘로 나오는 거. 여기일 때도 얘, 여기일 때도 얘, 여기일 때도 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A가 이제 여기 범위가 되면 여기 값이 최대가 되니까 이 그래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A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충분히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풀 때가 제일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으로 이제 활용 문제로 갈 겁니다. 여기는 문제가 무조건 도형이나 그래프에서 활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이제 진짜 어렵게 하면 방금 전처럼 새로운 함수의 정의가 나올 거고요. 자, 2-1번을 볼게요. 자,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2차 함수가 y는 6x 빼기 x제곱이다 이렇게 주었죠. 자, x축과의 두 교점을 O라고 했고 여기 A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꼭점을 지나는 녀석에 대한 대칭축, 즉 이런 선에 관한 선대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2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선대칭이에요. 왜냐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만 하잖아요. 또는 계속 감소만 한단 말이야. 근데 2차 함수는 감소를 하다가 0이 됐다가 증가를 하는 요 최초 얘랑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선을 기준으로 요 값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꼭지점도 중요하고 이 선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대칭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살짝 해보면 6-x다 보니까 요 점의 좌표는 0,1점이죠. 얘는 6,0이에요.
그럼 이 길이가 6이다 보니까 얘는 여기 있는 요 사이에는 얘는 x는 3이라는 녀석에 대한 대칭축에 대한 선대칭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뭐라 했냐면 여기 이렇게 접하는 녀석의 요 면적을 넓이가 최대인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하래요. 그럼 결국 일단은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넓이의 최대값을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이 넓이를 내가 식을 세우는 거죠. 미지수를 가지고. 그랬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극대값을 구하는 거였는데 그때 높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때는 분명히 극대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푸는 걸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나는 이 길이가 6인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사다리꼴은 얘랑 평행이기 때문에 이 선에 관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요 녀석도 다 등변 사다리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점의 좌표들 이렇게 그래프 위에 점이 있으면 항상 좌표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점의 좌표 x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여기를 t라고 하면 얘의 좌표는 t, 그 다음에 요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값이니까 6t-t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좌표를 쓸 건데 이 좌표를 쓰기 전에 대칭성을 알고 있으면 식 구하기가 되게 쉬운 거야. 왜냐면 이제는 여기 높이는 이 식이란 걸 알게 됐잖아요. 길이니까 이 길이. 그리고 여기 밑변의 길이도 알고 여기 요 윗변의 길이만 알면 되잖아. 아랫변의 길이도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 t만큼 왔으면 여기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도 t만큼 온 거예요. 그럼 요 길이가 뭐냐면 tt 두 개를 뺀 6-2t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뭐라고? 6-2t가 될 거라는 거죠. 다 구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도형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t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되겠죠? st라고 볼게요. 너희들은.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얘 더하기 얘를 하면 12-2t에다가 높이가 뭡니까?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y좌표가 높이입니다. 그러면 6t-t제곱에 곱하기 얼마? 2분의 1.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에다 2분의 1하는 게 사다리꼴의 면적이죠.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좌표화를 할 건데 모르면 그냥 미지수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의 주요한 특징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 극대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 값을 구하는 거면 극대점을 이용해서 여기서 집어넣어 극대 값을 구할 건데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높이가 지금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주었으니까 t 값을 알면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극대점을 알면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극대 값을 구하는 건지 극대점을 구하는 건지를 비교해놔라. 자,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약분을 해놓을게요. 귀찮으니까. 6-t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놓고 미분합니다. 자, 미분하면 곱에 미분하시면 되죠. 그럼 앞에 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생기고 6t-t제곱 생기고요. 플러스 앞에 거 내버려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6-2t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쵸? 맞지 얘들아? 6-2t. 그럼 이제 얘를 갖다 정리를 해보시면 얘를 t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네요. 6-t 6-t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6-t 곱하기 얘는 앞에 -t가 남을 거고 얘는 플러스 6-2t가 남을 거니까 t가 모일 때와 6일 때와 얘는 6-3t가 될 거니까 t가 모일 때 2일 때가 빵이 되는 점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t라는 녀석은 0과 6 사이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이 길이가 무조건 작을 거니까. t가 뭐라고? 0과 6 사이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림을 보시면 되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값은 2잖아요. 그렇죠? 그럼 2가 무조건 답입니다. 이걸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요. 해볼까요? 얘랑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요 점이 극대라고요.
근데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 값이 그때 점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값일 거예요. 그런 류의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t가 2일 때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12 마이너스 뭐가 돼서 4가 돼서 이것은 높이가 8이 됐을 때가 최대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그냥 좌표화만 시키고 우리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는 식 그대로 쓴 다음에 미분해서 문제 풀면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좀 따로 정리해 두십니다. 자,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를 좀 자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최대 최소를 구하라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2차 함수로 표현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 한다고? 2차 함수로 표현이 되는지 봐야 돼요. 왜냐면 2차 함수가 하면 이 꼭지점이 최소값이고 이 꼭지점이 최대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산술기하를 보셔야 돼요. 자, 항상 산술기하는 두 수가 양수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고 a 플러스 b를 2 루트 ab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이미 만족이 된 거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여기서 뭐라고요? 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랑 b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가 성립한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이제 뭐냐면 미분이에요. 미분을 통해서 극대값을 구하고 극소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사실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죠. 사실 이 최대치수 1번, 2번, 3번 다 그래프 그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됐니? 이거는 꼭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2차 함수로 표현이 돼? 안 되네? 그럼 산술기하 문제인가? 양수 조건이 아니네? 그럼 혹시 미분인가? 했을 때 3차 이상으로 표현되는 식이 나면 그럼 100% 미분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문제를 나갈게요. 그 다음 문제가 2-2번입니다. 2-.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프가 주어지면 좌표화를 시킬 거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위로 움직이는 점이 여기 P가 있는 겁니다. P가. 그 다음에 원 C가 존재하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빵!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PQ 길이가 최소가 될 때 점 P의 x좌표를 구하래요. 점 P의 x좌표. 그럼 내가 만약에 얘는 이 위로 움직이는 걸 지금 어떤 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미지수 써야죠. t, 이게 t제곱이에요. 결국 t 값 구하라는 거야. 뭐가 됐을 때? PQ 길이가 최소가 될 때 뭘 구하라고? t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극소값을 구하는 거. 근데 그때 최소가 되는 점을 구하랬을 때는 극소점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못 풀면 아이들이 여기 뭐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 원방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줄 알아요. 아니 그냥 이거 x-3의 제곱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 플러스 9라면 여기다 플러스라고 플러스니까 여기 1 생기겠죠? 이렇게 써야 얘랑 묶여서 이렇게 완전 조시 되잖아. 그리고 플러스 y제곱. 이게 원방에 우리가 뭡니까 이게? 표준형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딱 보고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1이다. 얘 1의 제곱, 반의 제곱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원방. 그럼 너네들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부터 Q가 뭐라냐면 Q가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돼요. 뭐 한다고? 이 원 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직선에서 반지름을 이렇게 뺐을 때가 얘가 항상 최소가 되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Q가 여기 있으면 제일 멀겠죠. 이 직선. 이 원 위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 지름을 지날 때가 가장 긴 편인데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땐 제일 짧을 거고 여기 있을 땐 제일 길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Q 길이를 구할 건데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우리는 여기 있는 녀석 뭐라고? 요 중심과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1을 갖다가 빼주시면 돼요.
그럼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1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다. 자, 두 점 사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t-3의 x값의 빼기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0의 제곱이니까 t4승의 루트에 그게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거기서 반지름 1을 갖다 뭐 한 거라고? 빼준 거라고. 그럼 이 PQ 길이가 뭐가 되려면 최소가 되려면 얘는 상수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그냥 1을 뺀 거야. 그럼 요 값이 뭐일 때 최소가 될 때 전체가 최소가 됩니다. 루트로 씌우는 것도 그냥 이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하면 되고 결국 요 안에 있는 값이 뭐일 때 최소가 될 때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죠. 결국은 t4승 플러스 얘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라는 요 값에 최소가 되는 t 값을 구하는 거죠. 즉 극소점을 구하라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얘 미분하시라고 바로 그러면 4t 3승에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이 값이 빵 되는 점을 찾을 거니까 2로 나눕시다. 2t 3승 플러스 t 마이너스 3 0이 될 거고 3차니까 조리제법을 쓰셔야 되죠. 이렇게. 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1 들어갈 것 같죠? 2, 3, 0이 될 거고 그 다음 거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t가 뭡니까? 1일 때요. 뭐라고요? t가 뭐라고요? 1일 때라고요. 그러면 그냥 이 x좌표는 1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극소 값을 구하는 거지 극소점을 구하는 건지 x좌표를 구하는 건지 y좌표를 구하는 건지를 항상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꼭지점에 x좌표를 구하는 건지 최소값을 구하는 건지 즉 y값을 구하는 건지를 항상 비교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자, 도형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 도형의 성질을 다 까먹으셨거든요. 실상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까먹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 높이가 15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으로 가요. 이렇게 원뿔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원기둥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높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 길이는 뭐라 했냐면 3이라 그랬고 이 길이는 뭐라 했냐면 15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뭐라 했냐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쵸? 그럼 부피의 최대값을 나왔으니까 빨리 이 부피를 뭐 하는 거야? 이 부피를 식 세우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미지수 설정한다. 그럼 우리가 원기둥 부피 어떻게 합니까? 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시잖아요. 왜냐면 여기 공간을 차지하는 양인데 이 밑넓이가 이만큼 쌓였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밑넓이에다 높이를 곱해주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 이렇게 반지름을 x라고 두고 요 높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높이는 h라고 둘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전체 15에서 h를 뺀 거니까 15-h가 되죠. 자, 뭐가 보이십니까? 바로 이렇게 쭉 직객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도 직객, 여기도 직객이 나오니까 닮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 대 얘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5죠. 3대 15니까. 그러면 얘 대 얘도 닮음이니까 1대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 대 15-h는 몇 대 몇이라고? 1대 5가 되겠다. 그러면 15-h는 5x가 될 거고 15-5x는 h가 돼서 h 대신에 이렇게 x에 관한 문자로 쓰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한 문자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15-5x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끝났어요. 부피 Vx라고 쓰면 자 밑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 곱하기 파이니까 파이 x 제곱이 될 거고 그러니까 높이가 15-5니까 5로 묶어줄게요. 3-x 여기다 5다. 그렇죠?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니까 일단은 극대값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 얘를 통해서 이건 상수니까 5바이는 상수예요. 5바이는 그러니까 얘는 극대점만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얘 가지고 x x 3승 플러스 3x 얘만 미분을 해서 그냥 극대점만 찾으면 극대점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최종적인 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x는 0하고 2인데 당연히 2가 되겠죠. 저 길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극대값이자 최대값이라고요.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2를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4가 되니까 4, 5, 20파이가 얘에 대한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끼껏해야 이렇게 닮은 같은 거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닮은 다 할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모르시면 공부하셔야죠. 닮은 정도도 모르시면 안 되죠. 말 그대로 닮은 녀석의 비가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닮은 도형끼리는 3-2번을 보도록 할게요. 3-2번. 자 얘는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정육각형입니다. 자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만큼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도 이만큼을 잘라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런 녀석에 지금 뚜껑이 없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어붙이면 뚜껑이 없는 육각기둥 모양의 상자가 나오죠. 어쨌든 우리는 기둥에 대한 부피를 구할 때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러면 모양이 그림 그리기가 참 애매한데 사실 그릴 필요는 없죠. 뭐 이런 식의 있는데 요게 공간을 차지하는 양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밑넓이에다가 뭐 하면 돼? 높이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밑넓이는 얘가 되는 거고 높이는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부딪히는 거니까. 이 상태로 두고 문제를 풀 건데 지금 이 녀석이 4루트 3입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면 높이 x의 값을 구하라. 높이 x의 값을 구하라 했어요. 높이 x. 자 정육각형이 나왔으면 빨리 여기 4루트 3 단어서 이런 거 쓰고 요런 데가 120도예요. 요런 데가 뭐라고? 120도. 그리고 여기가 높이니까 다 직각이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내가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툭 자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합동이니까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예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보이는데 30도, 60도, 90도가 나오면 특수각을 써야죠. 여기 30도면 얘가 1대 루트 3대 2라는 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잘 보시면 내가 요 길이를 만약에 요 길이를 x라고 뒀다 그러면 1대 루트 3이니까 요 높이는 루트 3x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루트 3x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x면 여기도 x예요. 지금 똑같은 형태니까 다 정육각형이라고 했잖아. 그럼 요 길이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4루트 3 마이너스 x예요. 그럼 요 길이도 뭐냐면 4루트 3 마이너스 x입니다. 자 그때 정육각형을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런 식으로 다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쪼개주는 거죠. 그러면 정삼각형이 6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요 s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인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내렸을 때 밑변을 수직 이동을 한다는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의 성질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a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2분의 a가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그래서 1대 루트 3대 2라는 b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특수각입니다. 그럼 결국은 얘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주면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의 면적은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다. 언제든지 이렇게 까먹을 때마다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여기 xx 뺀 거니까 여기 왜 x가 아니냐 2x가 될 거 아니에요? 4 루트 3 빼기 2x. 그럼 한 변의 길이가 4 루트 3 빼기 2x인 녀석의 정삼각형이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밑넓이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제 v 구하시면 되죠. 지울게요. v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v x라고 놓고 밑넓이는 4분의 루트 3에 4 루트 3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곱하기 몇 개? 이런 게 6개가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얘가 밑넓이고 그때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높이는 여기가 높이가 된다 했으니까 루트 3x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는 2, 3은 6, 여기는 2는 4. 그다음 루트 3 곱하면 3이니까 앞에가 2분의 9가 돼요. 최종적으로 이런 것도 2로 끄집어내면 2 곱하기 2 루트 3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제곱이 되죠. 얘들 이렇게 지워지면서 하나가 지워지면서 2가 앞으로 끄집어서 18이 되겠죠. 그럼 18 곱하기 2 루트 3 마이너스 x의 제곱에 얼마? x 제곱.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숫자 갖고 가려면 귀찮으니까 얘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최대값을 만족시키는, 자, 부피가 최대가 되는 x, 높이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여기서는 높이를 x로 했지만 우리는 루트 3x입니다. 그럼 결국은 얘도 그때점 구해서 저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필요가 없다고 빵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2 루트 3 마이너스 x의 제곱 곱하기 x, 얘만 미분하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2 툭 떨어지면서 2 루트 3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자, 속미분 손바닥을 제곱하고 합성이니까 2 툭 떨어지고 미분한다면 속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플러스 앞에 거 내버려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묶이지 않겠습니까? 2 루트 3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쟤는 뭐 남고요? 마이너스 2가 남고 얘는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x가 남죠. 그때 x는 2 루트 3이랑 그 다음 뭐가 되냐면 하나는 2 마이너스 2 빼기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되면 되나요? 그쵸? 이거 집어넣으시면 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될 건데 보세요. 만약에 x가 만약에 얘가 2루트 3이면요 2루트 3이면 이 값이 빵이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고 2루트 3에서 2를 뺀 녀석이 돼야, 좀 더 작은 녀석이 돼야 당연히 값이 될 거니까 얘가 그때 점이 되겠더라. 우리 뭐 구하랬어요? 루트 3 x를 구하랬으니까 2 루트 3 마이너스 2를 계산하시면 얘 곱하면 얼마입니까? 6이 됐고 빼기 2 루트 3이 되겠더라. 이게 높이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도형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접근하시면서 맨날 쓰는 성질만 쓰기 때문에 한 요런 관련된 문제 한 5문제에서 6문제만 풀어봐도 좀 느낌이 와요. 한 10문제 풀면 좀 더 완벽해지고요. 한 20문제 풀면은 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누구나 도구나 카우나 다 풀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좀 쉽게 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달라. 여기는 개념보다 뭐라고? 문제 위주로 좀 많이 풀어면서 연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13강이었나요? 네, 13강 최대 최소의 활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